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됐네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06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네요. 날이 매우 춥습니다. 춥고 차갑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하여튼 여러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편안하게 쉬세요. 토요일이니까 쉬시고 하여튼 여러분 재미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자존감 높은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 낮은 사람도 있고, 그 자존감 높은 사람은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센 척을 하거나, 자신이 뭐라도 되느냐, 의수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두려워서 누군가가 뭐 얕잡아 볼까 겁나가지고 뭐 강한 척, 뭐 잘난 척 그런 정체를 숨기고 위장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티를 내지 않아요. 티를 내지 않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이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뭐 상냥하면서 이제 배려를 아끼지 않죠. 누군가에게 또 뺏길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자기의 것을 먼저 나눠줄 줄 안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존감이 높은 척 우쭐대고 있다면은 그를 안타깝게 생각해 주자는 거죠. 사실 그는 여러분 앞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존감 높게 행동을 하자는 거죠.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위에 보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뭐 미중 갈등과 뭐 공급망 교란, 뭐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요. 뭐 신간첩법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각종 정치적인 이런 변수까지 기업인들에게는 중국은 이제 그 진출할 게 아니라 이제 탈출할 거야. 탈출. 탈출법을 연구해야 나라가 됐다. 이제 중국에서 탈출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 중국으로 갈 게 아니에요. 특히 지난 3월 시진핑 3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중국을 탈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 자본하고 인력까지 한꺼번에 빠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을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렇게 권력 독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응? 옆에 가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탈출이 능사겠죠. 미국 경쟁이 격화되고 있죠. 격화되고 있고 중국과 이제 약간 디리스킹 뭔가 이걸 디스킹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지만 그 실제로 디파팅이야 디파팅 뭐냐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죠. 시장조사기관 윈드에 따르니까 지난 9월에 중국의 직접 투자 FDI가 728억 위안이에요. 작년 9월 대비 34.4% 감소를 했고 윈드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중국의 상무부가 발표하는 누적 FDI도 올해 1월에서 9월 9,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국의 FDI가 감소하면서 11년 만에 이제 미국에 뒤지는 현상까지 나타났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여기하고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니까 지난해 글로벌 FDI 1조 한 2,810억 달러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9%고요. 14.1%의 중국을 압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FDI 유치액은 2010년 이후 계속 미국을 상회를 했는데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2021년부터 미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을 빠져나오는 기업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로 고심하던 차에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덮치다 보니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서 뭐 인도나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4 모델을 시작으로 올해 아이폰 15도 일부 생산 라인을 인도에서 가동하고 있어요. 85%에 달하는 중국 아이폰 생산 비중을 줄여가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데
중국에서 생산되던 맥북 역시 이르면 내년에 이제 삼성 베트남에서 이제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 의류 기업들도 생산 공장을 일찌감치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을 했고요. 중국 현지 매체 이카이 글로벌에 따르니까 23년 기준 나이키의 신발 생산 비중이 베트남이 50%, 2위인 인도네시아하고 3위인 중국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차이나 엑스더스에 나서고 있어요. 현대차는 중국의 합작법인 베이징 현대가 중국에서 운영하던 5개의 공장 중 이 베이징 1공장을 21년 이미 매각을 했고요. 창저우 공장과 충칭 공장 이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가 이제 중국 사업을 축소하다 보니까 부품 업체들의 탈중국 행렬도 이어지는데 현대차 넥소에 들어가는 그 수소 연료 전지용이죠. 핵심 부품을 납품해온 대원 강업은 이 베이징하고 중국 동남부 강서 지역에 위치한 공장 두 곳에 그 지분 70%를 지난 21년 중국 현지 기업에 매각을 했어요. 중국과 긴밀하게 엮여 있는 배터리 업계도 탈중국이 키워드입니다. 중국의 모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3사는 최근에 대중 추가 투자를 중단을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한 발 더 앞서서 탈중국을 시작을 했고 삼성그룹의 그 중국 계열사는 2018년 87곳에서 올해 65곳으로 5년 만에 25%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선전 통신 공장과 텐진의 스마트폰 공장 그 가동을 중단을 했고 삼성전기도 2019년 중국 쿤산에서 운영하던 고밀도 회로기판 이 생산 설비를 완전히 철수해요. 이렇게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하고 팬데믹 이후로 더욱 엄격해진 중국의 사회통제 시스템이 꼽혀요.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지정학적 위기가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니 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기업들이 이제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해외로 옮기고 있는 분석이죠. 또 여기 보니까 뭐 데이터 보안법, 사이버 보안법 등 데이터 3법과 반간첩법 개정안처럼 이 민간 기업의 그 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 기업들의 중국을 떠나게 하는 압박 요인입니다. 이엔스 에스켈룬드 유럽 상공회의소 회장도 그 탈중국 추세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기업 신뢰도가 사상 최저 수준이다. 향후 5년 동안 규제 환경이 실제로 개선될 거라는 기대는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중국 근로자 인건비도 한몫을 했고 일본의 무역진흥기구의 조사에 따르니까 중국 제조기업 일반 종업원의 임금이 2012년에 328달러에서 22년 607달러로 증가했고요. 중국 일반 종업원의 임금은 베트남보다 2.2배, 인도보다 1.8배 높았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로 자금이 유출되면은 위안화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한 그 파리바 중화권 외환 전략 책임자는 외국 기업들이 다른 곳에서 더 나은 투자를 기회를 찾으면서 자금이 대거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위안화의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하지만 중국이 누리던 세계 공장 자리를 대체할 만한 국가가 바로 등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고 중국의 가장 유력한 대체 국가로 꼽히는 인도도 이제 철도나 항만 등 인프라 분야가 중국에 비해서 크게 이제 부족하다고 해요. 인도가 중국에 필적하는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출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가 항구를 보면은 세계 30대 항구 중에 인도에 위치한 곳은 한 곳도 없어요. 반면에 중국은 세계 10대 항구 중 5곳을 보유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참 중국에서 사업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5대 대형 증권사들이 영업이익이 3분기에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글로벌 고금리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비해서 증권사들의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뭐 한국투자증권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네. 삼성증권은 유일하게 1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달성한 기업인가요? 보니까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좀 지켜볼 것 같네요. 1조 원 영업이익을 달성할지 관심을 모은답니다. 지금 보여준다는데 삼성증권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 증권사들이 있어서 아마 쭉 봤는데요. 삼성증권이 눈에 띄어가지고 얘기를 해본 겁니다.
이건 뭐 크게 삼성전자랑 그래 관련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요즘 또 보니까 뭐 스마트 시티 쪽에 관심이 있는가 본데, 그래서 스웨덴의 그 스톡홀름 인근에 건설되는 그 브로비 홀름 스마트 시티에 넷제로 홈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하네요, 삼성이. 브로비 홀름 스마트 시티는 현지 부동산 개발사 그 S 프로퍼티 그룹이 스톡홀름 통근권에 2,000세대 규모의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삼성은 독일 태양광 기술과 저장 충전 기업 SMA 솔라 테크놀로지 그리고 스위스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이죠. ABB하고 협력을 해서 넷제로 홈을 구축하는 거예요. 스마트 시티는 SMA의 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사용해서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삼성은 냉장고랑 오븐,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 다양한 그런 가전을 공급하고요. ABB는 블라인드하고 스위치 등을 설치를 합니다. 집안의 그 사용 전력과 가전 및 스마트홈 기기는 삼성전자 통합 연결 플랫폼이죠. 스마트싱스를 통해서 제어가 되고 이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활용하면은 에너지 생산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특히 AI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은 그 앱에 연결된 가전제품이 알아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삼성과 파트너사들은 실제 분양에 앞서서 소비자가 그 넷제로 홈을 체험할 수 있는 모델 하우스를 9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는 오는 25년 약 500세대의 규모인데 입주를 시작해서 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분양될 예정이고요. 삼성은 앞서서 미국 콜로라도 스털링 렌치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등에 참가를 해가지고 넷제로 홈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스웨덴 협업을 계기로 해가지고 유럽에서도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참 삼성전자 뭐 실력이 좋다 보니까 별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중국 화웨이에 이제 반도체를 공급하는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죠. SMIC라고 있는데, 미국의 그 대중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아주 심각한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10일 날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의 SMIC는 실적 발표 후 한 브리핑에서 기대했던 스마트폰 시장 회복은 또다시 1년 뒤로 미뤄졌다. 이렇게 밝혔고요. SMIC의 전망은 이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가 곧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는 삼성과 대만 TSMC의 낙관적인 예상과는 반대된다고 해요. SMIC는 브리핑에서 지정학적인 긴장이 전 세계적으로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SMIC는 국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이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확보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전한 거죠. 짜오 하이준 SMIC 공동 CEO는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반도체 생산 능력은 과도하다. 최근에 몇 년 사이 구축된 제조 설비 용량을 최소화하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지적을 하고요. 현재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에 맞서가지고 SMIC를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미국에 덜 의존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그런 야심찬 계획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에요. 실제로 SMIC는 최근에 화웨이가 공개한 스마트폰에 장착한 7나노 공정의 반도체를 만든 업체인데 한국의 삼성전자랑 대만의 TSMC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MIC는 전일 3분기 실적 발표했고 이에 따르니까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5% 정도 감소한 16억 2천만 달러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80% 급감한 9,4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SMIC의 최근 매출 하락을 상쇄할 거라는 그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을 했고 이 반도체 업황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이 반도체 재고가 아직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풀이돼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니까 지난 9월 전 세계 반도체 판매는 전월 대비 1.9% 상승한 반면에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4.5% 떨어져 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불황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날씨 춥습니다.